제가 요즘에 트럼프를 갖다 약간 까잖아요. 트럼프는 압도적으로 돈이에요. 정치도 비즈니스화하는 그런 사람인데, 트럼프의 목표는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국가적으로도 영웅이 되고 싶은 거죠. 사실 미국의 부채 아주 심각하거든요. 마지막 시험 때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트럼프도 이걸 정말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역시 트럼프입니다. 사장님, 네. 국제정세가 요즘 급변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는 금은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제정세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네. 요즘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금은방 사장이 네. 뭐 이렇게 주제 넘게 국제 정세가 어떻고 네. 정치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그냥 금 얘기만 해라. 네.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게 금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은 다 얽혀 있거든요. 네. 세계의 정세를 알아야지 금의 동향을 알 수 있고 정치, 과거, 역사, 네. 세계사 이 모든 것을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있으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요. 뭔가 보여요. 이게 흐름이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 저희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장님, 제가 이번에 금을 사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하시죠. 굉장히 짧죠. 그리고 그분들은 물건을 사가고 가서 연락해서 뭐 저에게 뭐 물어보거나 아니면 앞으로 또 어떻게 되겠냐고 생각하는 얘기가 거의 없으십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냥 자기 목표에 따라서 그 목표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목표를 이루면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세계사, 국사, 세계 정세, 뉴스, 경제, 그걸 뭐라 그러죠? 박학다식? 박학다식. 네네. 박학다식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금 전문가예요.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으면은 네. 되도록이면은 금 계속 올라요. 오르니까 사세요. 금만큼 안전한 자산이 없어요. 라고 파는 것과 세계 정세와 세계사, 역사, 정치 상황 이런 모든 것을 규합하여서 이래서 금이 오를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뉘앙스가 너무나 다른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셔갖고 사장님 금값 올라요 말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럼 제가 오른다고 말한다면은 바로 사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사야죠. 왜요? 사장님은 전문가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슬퍼요. 네. 그래서 말을 좀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해서 이런 이유로 금과 은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맹목적으로 와서 올라요 떨어져요 라고 얘기할 때마다 저는 말을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사장님 금을 이제 장사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장님 말을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하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행히도 네. 금값이 계단식으로 점층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욕을 안 먹는 거지. 사실 이거 금 한 돈이 얼마예요 지금? 네. 뭐 65만 원, 66만 원 되는데 이 금이 어떤 분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돈이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진짜 소중한 돈이에요. 네. 이 소중한 돈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사장님이 그래 계속 오른다 그래서 이걸 샀어. 근데 갑자기 떨어졌어. 네.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쵸. 물론 긴 시간을 두고 가면은 오른다는 거는 저는 거의 장담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금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가치는 계속 높아질 거라는 것도 장담을 해요. 네. 하지만 내가 돈에 여윳돈이 있어서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일부를 저장해 놓고 그걸 기다리는 것과 내가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고 당장 이 돈이 필요한데도 시간이 있으니까 금에 투자한다?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왜? 단기간 내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빠지는 타이밍에 만약에 금을 사서 기다린다면 그분들 마음은 굉장히 속상할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금과 은을 사실 때는 첫 번째
절대로 여유 자금으로 사셔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사실 거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장기적, 최소 3년 이상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 두 가지만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 얘기가 아닌데 서두가 너무 네네네. 길었네요. 네네. 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세계 정세라든지, 그 다음에 역사, 세계사, 그리고 정치적인 현안, 이런 것들을 알면 좋지요. 모르는 것도 훨씬 나아요. 제가 그랬죠. 이런 거를 뭐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찾아서 공부할 시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대신 공부를 해서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네. 눈을 감고 귀로 들으세요. 그러면 이렇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아이고 나쁜 놈. 그리고 그래? 그런 게 있어? 나도 한번 봐야지. 앞으로의 세계는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구나.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나의 시야를 넓혀주는 도구로 쓰란 얘기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쟤는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이잖아요. 뭐 돈 들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딱 꽂고 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알았어. 뚝. 하지만 그 순간에 여러분은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세, 새로운 동향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듣고 도움이 되는 거는 캐치해 놓고 나머지는 다 버리세요. 그게 좋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트럼프를 갖다 네. 약간 까잖아요. 깠더니 네. 또 이제 우리 손님들이 와서 너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손님들을 만나보니까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존경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 존경합니다. 네. 네. 똑똑하신 분들 많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고 오히려 저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네. 저도 새로운 걸 알게 되고 네. 그분도 정말 좋은 소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또 이제 트럼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트럼프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그때 우리 한번 얘기했죠.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라는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거기서 권력이냐 돈이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트럼프는 압도적으로 돈이에요. 네, 압도적으로 돈이에요. 그리고 이 정치도 비즈니스화하는 그런 사람인데 트럼프의 어떤 목표는 그런 것에 있어요.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네. 국가적으로도 영웅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제가 금하고 은에 대해서 왜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은 사상 최고가가 계속 경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은 사실 미국의 부채 아주 심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심각한 부채 상황을 잘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과연 미국이 이 부채를 청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마지막 시험대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네. 트럼프가 이 부채를 청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아주 간단한 방법은요. 계속 찍어내면 돼요. 찍어서. 갖고 또 뭐 필요하면 또 찍어서 하고 그러면 이게 풍선이 언젠간 터지겠죠. 부풀어 오르죠. 올라서 이 인플레이션 고물가를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네. 트럼프도 이걸 정말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돈을 계속 찍어낸다. 이것도 B.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생산력을 높이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네. 미국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그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차를 한 대 만들 때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이 걸린다면은 이거를 10분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로봇으로. AI로.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게 돼서 빨리빨리 팔면 수익이 많이 되니까 그걸로 갚아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한 가지 있냐면 대체하는 거죠. 대체하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이죠. 어떠한 기준의 자산에 이 빚의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라는 거죠. 처음에 암호화폐라는 것은 가치를 부여할 때까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거죠. 여기에 가치를 부여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SEC에서 암호화폐를 인정해 주는 거, 스테이블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해 주는 거. 여기에 있는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미국의 기축 통화로 만드는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부채를 탕감하려고 미국의 달러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또 악의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그걸 일부러 공항을 만드는 거예요. 아, 아예 이 모든 고통을 전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그 국민들은 고통스러운데 위에 상위 1%는 고통스러울까요? 저는 그렇진 그렇게 않겠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일부러 악의적으로 공항을 만들려고 했다면 저부터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이분이 플로리다에 네. 자기 자택이 있어요. 그게 마라마고라는 데가 있어요. 마라마고요? 예, 마라마고. 마라마고. 예, 처음 들어봐요? 네, 처음 마라마고. 들어봐요. 플로리다의 팜비치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트럼프의 자택이죠. 네. 요걸 돈을 좀 뭐랄까 좀 적당할 네. 때보다 더 적게 샀어요. 오. 그래서 마라마고가 왜 유명하냐면은 개인 저택이면서도 사교 클럽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기를 갖다가 윈터 화이트 하우스라고 그래요. 윈터 화이트 하우스. 예.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에 백악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네. 이쪽에 휴양을 와서 세계 정상들, 진짜 유명한 기업인들, 네. 종교인들, 정치인들을 그곳에서 만나요. 근데 비공개죠. 네네. 비공개로 어떤 사적인 만담을 하는 데예요. 네네. 그런데 역시 트럼프입니다. 여길 들어가려면 입장료가 있어요. 돈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예. 물론 공식화했는지는 몰라요. 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네. 같이 개인적으로 만남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쵸. 옛날에 그 누구죠? 워런 버핏. 워런 버핏. 네. 그분도 점심 식사하는데 얼마씩 내고 해야 된다고 저 하잖아요. 경매에 붙여가지고 몇십억씩 내고 막 그죠. 먹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사람이 만나서 밥 먹는데 왜 돈을 내? 근데요 그 돈을 내는 만큼 네.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 시간이. 그 시간은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에 빗대어서 진짜 값비싼 시간이에요. 네. 그럼 그걸 허비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거기서 얻은 것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못 있죠. 워렌 버핏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트럼프도 같이 비교를 하면은 네.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다. 너가 나를 왜 만나려고 해? 넌 정치인이잖아.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넌 경제인이잖아. 왜 나를 만나지? 이 소중한 시간. 그 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트럼프는 장사꾼이니까 되게 세게 불렀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혹시 우성씨 그거 알아요? 뭐요? 옛날에 네. 저 때는 되게 유명한 외화가 있었어요. 외국 영화요? 예, 외국. 네. 외국 시리즈죠, 시리즈. 네. 그러니까 막 기계 인간이죠. 기계 인간. 터미네이터요?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어요. 네네. 하기야 이 600만 불의 사나이를 아는 사람은 네. 진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죠. 네네. 예. 그래서 600만 불 그때 당시에 기계 인간 로봇을 만드는 피부는 이제 사람처럼 돼 있는데 이걸 만드는데 그때 당시에 600만 불이 들었다고 해서 600만 불의 사나이예요.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600만 그렇죠. 불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큰 돈이었죠. 그런데 트럼프를 만나서 만찬을 하러 트럼프 만남하는 조건이 500만 불이에요. 500만 불이면 얼마나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요? 네. 한 70억 정도 돼요. 70억이요? 네. 그러면 70억을 내고 트럼프와의 만찬을 즐기는 거죠. 거기에 또 좀 더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있는 뭐 장식이라든지 네. 음식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수행원이라든지 이분들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야 돼요. 그게 100만 불이에요. 그럼 딱 뭐예요? 600만 불의 사나이를 만들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트럼프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약간 노린 거 아니에요? 600만 불 딱 맞춘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닐 거야. 이건 제가 짜집기 한 거지. 아니, 그쪽에서 트럼프에서. 그건 아닐 겁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비공개 경매 만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를 만나고 싶으면
그러면은 이걸 지불할 수 있으면 맞나? 거기에는 국가 원수도 있겠죠. 뭐 네.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네. 좀 얘기하자. 미군이 주둔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 네. 경제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좀 풀어달라. 정치인들이 와갖고 이번에 뭘 하는데 밀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비공개니까 네. 이 가슴에 있는 얘기를 탁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그래요. 내가 만약에 네. 진짜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 네. 600만 불이 나한테 있다. 네. 라고 하면은 트럼프라는 이 사람은 꽉 막혀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이보다 더 득이 되게 관철시킨다고 한다면은 공개적으로 만나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한테 내 생각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도전했을 것 같아요. 단둘이고 허심탄회하고 이건 비공개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 모든 것을 이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는 어쨌든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니까. 권력이 세죠. 네. 권력이 세요. 네. 그러니 이분이 갑자기 있다가도 김정은이 만나러 맞아요. 가잖아요. 맞아요. 그건 뭐냐면은 조금 다혈질이지만은 내가 보이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이분은. 보이는 게 뭐예요? 카메라예요. 네. 카메라. 네. 자, 저번에 얘기했죠.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안전보수국가죠. 네네, 맞아요. 김정은하고 만나러 갔을 때 판문점에서 악수하죠. 네. 그리고 이번에 총기 했을 때도 그 성조기 밑에서 사진이 촬영이 되죠. 네. 이런 모든 제스처들은 카메라 앞에서를 되게 좋아해요.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포즈를 통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구태여 이분을 한테 보여가지고 이 사람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네. 나를 지지하는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네. 그런데 이 트럼프를 싫어하는 이 부류가 있어요. 미국인의 한 절반 가까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왜 싫어할까요? 일단은 공화당 지지 안 하고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세력이 절반 정도는 되니까 트럼프를 싫어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공화당 지지자면서 이제 좀 뭔가 외국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트럼프의 적대적, 제가 항상 라이벌을 얘기하잖아요. 왜 하고 물음표와 네. 그다음에 항상 얘기하는 걸 라이벌 구도로 생각을 네.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트럼프를 싫어하는 이 부류는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민주당이 있어요. 네. 민주당과 네. 방위산업체에서 싫어해요. 그리고 또 싫어하는 데가 은행이 싫어해요. 은행이요? 네. 그리고 은행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미국에. 미국 은행이요? 네. 연방준비은행? 거기. 그거 아니고요. 미국의 은행의 중심은 뉴욕에 있는 월가예요. 월가. 네, 월가. 왜 월가인 줄 알아요? 글쎄요, 거기가 금융거래가 제일 많으니까. 월이 벽이라는 뜻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걸어갈 때마다 빌딩이 하도 많아갖고 벽 같다 그래서 월가예요. 그래서 월가예요? 네. 근데 이 세력의 중심은 바로 은행이에요. 거기에 수장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JP 모건이에요. JP 모건 체이스의 지금 회장인 이름이 뭐죠?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잠깐만요. 네네네. 이 월가의 네. 최고의 황제, 진짜 월가 하면 JP 모건 체이스예요. JP 모건. 예. 거기 회장이 제이미 다이먼. 제이미 다이먼. 제가 약간 이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이 사람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외우다 보니까 이렇게 네. 약간 빗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이미 다이먼. 제이미 다이먼. 이 회장이 바로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왜 트럼프를 싫어할까? 돈이 안 되게끔 하니까 그러겠죠? 방해를 하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월가의 또 주체적인 민족이 있어요. 민족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민족. 네. 금융 쪽에서 유명한 건 유대인이죠. 그렇죠, 유대인. 네네네. 바로 유대인들이 월가를 전부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면 또 가문 중에 하나 나오죠. 그 로스차일드. 그렇죠. 네네. 언제 뭐 이제 네네. 여러 번 같이 하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맞아요. 네네. 로스차일드 가문. 이쪽이 바로 금융 가문이란 말이죠. 이 세력이 미국의 민주당과 전 세계의 경제를 모두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뚝 하고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바로